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체감 온도가 다른 걸까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도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공동 성명의 명시가 안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가 전략무기 순환 배치를 놓고 엇박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순환 배치가 확정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핵무력이라든가 미사일 그런 문제에 대한 위협 수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당장 급한 문제이고 사실은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우선 주한미군 또 남한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들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대량 폭격기라든가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해서 다니는 그런 무기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 놔야 북한이 함부로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협은 느끼고 선제 타격까지도 고려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전략자산을 여기다 배치를 해 놨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제 생각은 북한이 이미 이제 핵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확산을 방지하다든가 테러 집단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떤 행토라든지 북한과 이 문제를 놓고 핵 비확산을 놓고 대화를 해야 될 그런 그 입장인데 만약에 정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자산들이 남한에 와 있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전술핵 배치 내지는 전략핵을 배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과 대화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이런 전략자산까지 순환 배치를 하게 되면은 더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전략 이 자산들을 배치를 했을 때 너무너무 많은 부담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다루는 방식과 미국이 다루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세계 전략이라든가 동북아 전략이. 저는 뭐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됐겠지만 결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을 체감하는 한미의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비슷하게 보셨나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한미 간의 군사 관련 회담할 때는 네. 실무 회담에서 의제를 정하고 거의 접점을 찾은 상황에서 고위급인 자유급 회담에서 소위 서명하는 그런 수순이 통상적인 한미 간의 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의 전략자산 그 상시 순환 배치 문제 있어가지고 실무 회담에서 정식으로 의제화되었는지 아니면 의제화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방부가 주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런데 그 장관급 회담에서 이러한 상시 순환 배치 협의 중에 우리 그 군 당국자라든지 또는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이 가능성, 순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아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좀 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좀 뭐랄까 단순히 우리의 바램 그 상황에서 한 것인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의 이런 전략자산 전개 이 한반도에서 순시 배치 있어가지고 크게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전 박사님 말씀처럼 그 미국의 전략적인 관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자산 배치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모호성 이것이 북한 압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나중에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전략자산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미 간에 다 어느 정도 접점 차돼야만이 이것이 합의시 문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이 다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자산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어떻게 이런 다 고려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보는 전략적 관점과 미국이 보는 관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독장무장을 해야 된다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수그러들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일부 안보를 걱정하신 분들은 이 핵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미국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반도 육지든 또는 뭐 바다 인근에든 미국의 그런 전술 핵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놓으면은 훨씬 안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놓았던 미국의 트라이던트 잠수함이라든가 또는 이지스함이라든가 심지어 공중으로 날아드는 B-1B라든가 B-50이라든가 이런 이제 폭격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술 핵 내지는 전략 핵이 꼭 한반도 육지 내에 한반도 영토 내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언제든지 공해상이나 그렇죠. 동해서해 남해에서 쏠 수 있는 대량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한반도 내에 배치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또 용인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핵을 개발하는 명분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뭐 우리 양 교수님 얘기했지만 중국과의 마찰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한반도에 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확장 억제.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받는 거나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한국을 보호할 테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 자국의 전략 무기를 전개할 때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한 번 돌고 가는 거 에어쇼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고요. 지난번에는 기상 문제 때문에 바로 출동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수 국민들이 할까요? 지금까지 그 한미 군사 훈련이 1976년도에 팀 스피릿 훈련이 시작됐죠. 지금은 이제 2016년 40년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한미 군사 훈련 3월, 8월 두 차례 있잖아요. 여기 3월 달은 키 리졸브 훈련, 8월 달은 UFG 훈련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전략 자산 한반도의 상공에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북한의 핵 걱정 더욱더 고도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에어소 또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 다수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여집니다. 그렇지만도 나름대로 이런 한미 군사 훈련이 좀 순기능을 한 측면도 우리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도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정전 체제에서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확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에서 충돌이 있지만 확산이 되지 않은 것은 한미 군사훈련, 연례 군사훈련,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북한의 나름대로 도발하는 억제, 이러한 순기능도 있었다. 이런 것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태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국을 방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한국민 중에 혹시 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 미국이 과연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이 선제 또는 그러니까 이 확증 파괴를 통해서 북한을 초토화시켜 줄 건가? 미국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미국은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동맹에 훼손이 가는 것, 동맹이 약간이라도 금이 간다든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확장 억제력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그 전략 자산들을 순환 배치하는 그 문제와 한국 내에서 혹시라도 미국을 믿지 못하는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이 사이에서 미국은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타협한 게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확장 억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죠. 그것을 통해서 한다는 식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동맹은 유지되는 거고 네. 다만 그 동맹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한국과 차이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전략의 그 차원에서 또는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보는 것과 남한이 보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남한 내에서 만약에 미국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진다든가 그런다면 미국으로서는 배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일종의 반미랄까요? 또 미국을 믿지 못하는 여론이 비등할까?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확장 억제가 도발은 확실히 억제해주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성능 개량은 지금까지 보면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이 앞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5번 정도 더 시험 발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엔진 성능 개량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그분이 어떤 근거에서 5번이라고 한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5번만 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성능 개량을 위해서 실험을 계속 할 거고. 또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동북아적인 어떤 평화 체제랄까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독자적인 안보를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 또 그 운반 수단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교시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여튼 억제하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 이번에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평양 주재 외교관과 유엔 직원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전방사님께서 우리 그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가 최근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보고 앞으로 5차례, 뭐 6차례 더 하실 것이다. 네. 그것은 아마 신형 엔진 실험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보면은 신형 엔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해안가 원산 인근의 이 해안가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고 평안북도 구성시 네.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형 엔진 여기 대해서 시험하려고 그러면 5일 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첨단 장비 문제 이거 적어도 여기에 대한 그 실패 요인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래 걸립니다. 또 그리고 신형 엔진 시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안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륙에서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평안북도 구성시라는 이 데서 나름대로 내륙에서 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뭡니까? 5일 만에 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신형 엔진 실험이 아니고 오히려 ICBM 여기에 대해 좀 더 용이하게 더욱더 빨리 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적인 고각도 실험이 아니냐 저는 그래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이 박용훈 총장께서 지난해부터 평양 주재 외교관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직원들 상세히 감시 통제가 강화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객관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북한에 상당히 그 수혜를 많이 당했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일종의 유엔 기구 직원들이 일례로 무슨 그 유엔의 인도의 지원이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 모니터링하고 일하려면 여러 관료들을 만나고 지역도 이동 가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 당국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혹시나 북한의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런 정보 이런 것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해가지고 이 제재가 효과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역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는 소위 말해서 당에서는 그 감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더욱더 시연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하게 네. 박기문 사무총장의 말씀대로 이러한 외교관들, 유엔 직원들 통제 감시 강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내부의 어떤 실상을 감추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북한은 한류 차단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조선중앙TV에 국내 캐릭터인 뽀로로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북한 TV에 등장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뽀로로가 남한 건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안다손 치더라도 이게 2005년부터 남북 합작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또 북한은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만화라든가 어떤 이런 이 상징화를 하는데 세계적인 수준이고 중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한때 남북 관계 좋았을 때 일본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북한의 그 애니메이션 전문가들 동원해서 하청을 줘가지고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들이 또 만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CD라든가 영화, 드라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평양공항에 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소변기에 네. 남성용 소변기 위에 뭐라고 써져 있나 영어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게 써져 있었고 미국 성조기를 가지고 애들이 그 자전거 시장 바구니 있죠. 자전거 앞에 있는 시장 바구니. 그게 성조기 양철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달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히 단속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유연한 그런 양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김정은 들어서 굉장히 그 국제화랄까요. 그 세계화랄까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아시다시피 모란봉 악단 경우에는 외국의 팝송 유명한 팝송들 다 연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중적인 지금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뭐 크게 의미 부여할 부분은 아닌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